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도 하나 박아나입니다. 송도는 바다에서 태어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오늘 그래서 송도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일보의 안장원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한 1년 만에 오셨는데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어벤져스라고 해서 송벤져스, 송도의 어벤져스들을 부여를 했어요. 이제 캐릭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안 기자님도 하나 고르시죠.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호크아이로 해보겠습니다. 호크아이요? 왜 네. 호크아이요? 그 매 눈으로 부동산 핵심을 찔러본다 이런 의미로 호크아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망이라든가 분석을 아주 예리하게 네. 전곡을 찌르는 의미에서 호크아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눈빛에 저를 약간 째려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예리해졌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1년 전에 다들 그 조망권 얘기하면서 그린 조망권에 집중을 할 때 블루 조망권 얘기를 유일하게 해주셨던 우리 호크아이신데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워터프런트라고 하면 바다나 호수를 끼고 개발되는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송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계획은 어떤 건가요? 예, 그 송도 외곽 16km를 네모 모양으로 그 수로를 만들고요. 그 수변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을 흐르게 해주기 때문에 호수라든가 네. 유수지의 물의 그 수질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 깔아앉거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제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2027년까지 한 6,200여 원이 투입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송도가 이렇게 물로, 수로로 둘러싸인다는 얘기인데 수로는 우리가 익숙한 게 커네러크에 있는 그 수로가 익숙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예, 그 수로의 의미는 맞긴 한데 커네러크처럼 그런 작고 아기자기한 수로는 아닙니다. 이 수로 폭이 여기서는 좁게는 40m에서 넓게는 300m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수로를 연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수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든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그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갖추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요트라든지 카약 같은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고 문화 상업 시설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송도가 물이랑 어우러져서 되게 이국적인 곳이 될 것 같고 역시 송도다. 송도는 좀 독특하고 이국적이고 독보적이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어쨌든 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예, 예. 그 한강 같은 경우 워터프론트로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인데요. 좀 아쉬운 면이 올림픽 대로라든가 강변북로 같은 대로에 막혀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은 이용도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조망권으로 좀 유명해졌죠. 그런데 여기 송도에서는 송도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호수 조망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거시설도 들어서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님 말씀 중에서 왜 암스테르담, 뭐 베네치아 이런 데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수로 주변, 이 물가에 명소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워터프론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송도는 어떤 모습으로 좀 개발이 될까요? 예, 그 인천경제청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북측수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변 레포츠 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북측수로는 이제 송도 입구 쪽에 다리 아래에 흐르는 하천 같은 물길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는 현재 지금 달빛 공원이라든가 해맞이 공원, 신송 공원과 연결되어 있고 카누도 탈 수 있고요. 남측수로 같은 경우는 그 해양 스포츠 레포츠 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매립 중인 11공구 사이로 흐르는 동측수로는 마지막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도 그 워터프론트 개발 핵심은 아무래도 서척수로인, 그래서 송도 주민들이 말하는 6809 호수로 부르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 6809 호수라고 불리는 그곳이 제가 기억하는 그 인천 아트센터 앞에 있는 그 호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아트센터가 6809 호수변 중간점에 있는데요. 그 양옆에 관광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와, 그 상상을 해봤어요. 인천 아트센터가 있고 또 그 주변에 호수가 있고 하니까 시드니의 그 달링하버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막 이런 분위기도 좀 떠오르거든요. 비슷해질까요? 예, 아무래도 아트센터가 들어서고 하니까 시드니가 연상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트센터 옆에는 인공해변도 만들어집니다. 인공 해변이요? 예. 해변을 인공으로요? 예, 예. 인공해변은 뭐냐면은 이 크기가 우선 작지 않습니다. 길이가 한 47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23m. 그리고 그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근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송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인공 해변이라고 하면 없는 데다가 인공으로 막 모래 갖다 뿌려가지고 바다로 만든다는 그 인공 해변인가요? 예, 그런 인공해변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금 수립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공해변을 만들어서 선탠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아니 왜냐면요 송도 유원지 쪽에 예전에는 해변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 송도에 살던 분들은 그 가까운 해변을 그리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인천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공 해변이라고 하니까 사실 송도라는 도시도 무에서 유가 생긴 거잖아요. 예. 인공 해변도 없던 게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워터프론트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예, 그 워터프론트 개발이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요. 단계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 2024년까지 그 수로 10km를 연결하고 교량, 수문, 인공해변, 수변 데크 이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단계가 2027년까지 6km 수로를 연장하고 마리나 시설, 수상터미널, 해양 스포츠 교육 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난해 4월이죠. 1-1단계 사업 남측 수로와 6809 호수를 연결하는 950m 길이의 수로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 현재 40%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2단계 사업이 6809 호수, 아암호수, 네. 북측 수로를 정비하는 시설 공사와 인공해변, 수변 데크 등 친수 시설 두 가지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6월까지 진행되는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 착공을 해서 네. 2024년에 완공한다는 그런 일정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금방 2024년이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것들 중에 일부는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2027년이 되면 송도가 정말 다른 모습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송도 살고 싶어요. 근데 박은하님 그것도 알고 계세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송도 조망권 이야기하면서 네. 블루 조망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들 그린 조망권을 얘기할 때 블루 조망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나가는 곳 중에 블루 조망권 있는 곳이 해운대 마린시티 있었고요. 한강 아크로 리버파크 있었고 송도에서는 6809의 호수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워터프론트네.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분양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가 평당 2,200여만 원으로 인천에서 역대 최고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루 조망권 수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외에도 이제 대방 DMCT라든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블루 조망권 덕에 아주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내가 관심을 좀 더 빨리 가졌어야 되는데 저는 다 떨어졌어요. 다 넣었다가 다 떨어진 장본인, 전혀 어떤 경쟁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장본인입니다. 속상하네요. 아, 속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그래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도 분양이 지금 나올 게 남아 있거든요. 오. 그 11월 말에 A10 부지에 그 자이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그 여기는 서해와 인천대교 조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워터프론트 인공해변이 조성될 부지 바로 옆인 B3 부지에 국제 공모로 경관 설계하는 그 G5 부지 등의 그 노른자 분양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예. 이런 물량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 노리고 있다가 한 방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긴 한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오늘 기자님 모시고 워터프런트 개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블루 조망권 이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기자님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거 하실 수 째려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실 거죠? 예.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하신댔잖아요. 아니, 같이 해야 되는 같이.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